안녕하십니까, 박승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혼 초에는 헌신적이고 멋있었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점점 말을 안 듣게 되고, 나이 들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도대체 저 인간 속을 알 수가 없어, 대체 내가 뭘 보고 저 인간을 택했는지 모르겠어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저 인간도 나를 모른다는 것,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만 있다면 서로 싸울 일도 각방 쓸 일도 없겠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어도 부인이 남편의 속을 다 안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이나마 남편의 속을 이해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말 안 듣는 왼수 같은 남편을 착한 남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일단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경청 그리고 공감입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경청 공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분간은 그 말을 어떻게 반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화내거나 짜증 부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꾹 참고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혹은 그래 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다 하지만 남편의 속을 모르는 것은 서로 간에 진솔한 격이 없는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퉁명스럽게 대한다든지 윽박지른다든지 화를 내니까 서로 진솔한 내 사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중년이 되면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하니까 모든 면에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여성들도 갱년기를 겪으면서 예민해지고 서로 소소한 부분까지 대화를 할 수 없다 보니 남편이 옆에 있어도 짜증날 때가 많아지고 짜증을 부리게 되다 보니 서로 간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중년기 남성들은 제발 우리 마누라는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제발 우리 남편은 버럭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요때가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갱충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춘기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때는 신체적인 많은 변화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2학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중2병이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중년이 되면서 사춘기 때와는 반대로 또 신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를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시기에 같이 겪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는 또 기운이 왕성한데 여성은 갱년기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면 또 여성이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또 반대로 여성은 팔팔한데 남성은 갱년기에 퇴직도 하고 또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하는 일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모든 일에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뒤처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서로가 말을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갱년기에 겪는 현상이라고 해서 갱춘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치려고 하거나 반박하려고 하면 더 언성이 높아지고 말싸움이 됩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경청,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일단 끝까지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더라도 공감하는 척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분간 넌 짓거려라, 난 참는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 그랬었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어느 순간 남편도 버럭이 없어지고 온순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이야기도 조용조용 해나가게 되면 남편도 더 이상 서로의 일을 지르지 않게 되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니까 한동안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함께 손잡고 시장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여러분도 알면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중년이 되면서 모든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는 시기입니다.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대니까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어야 자신감도 회복되고 뭔가 가족을 위해 해보고 싶어지고 돈 벌러도 나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꾸 길을 죽이다 보면 소파에 딱 붙어서 TV 리모컨만 잡고 하루하루를 때우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어쩌다가 설거지를 했어도 또 평생에 한번 라면을 끓여 먹었어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잘하네, 당신 이것도 참 잘하네, 그리고 한번 먹어봐 할 때는 맛이 없어도 참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줄 때 남편은 기가 올라가게 되고 또 특히 친구들 모였을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을 때 우리 남편은 뭐도 잘해, 뭐도 잘해, 이런 것도 잘해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들이 돌아서 결국 남편 귀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청소 안 하던 남편이 청소도 하게 되고 설거지 안 하던 남편이 설거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남편이 요리사도 되어 있고 가정부도 되어 있겠죠. 작은 것에 자꾸 감동해주고 긍정해주고 칭찬을 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오늘은 죽을 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 운동을 하러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칭찬과 보상 때문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자기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내일 또 그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